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후장 인기 급등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먼저 시작하기 전에 K스탁 라이브 종목 겨루기 8월 수익률부터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제도 한번 같이 확인했었는데요. 여전히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잭시믹스를 판매하는 회사죠.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 브랜드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태근 파트너의 바이넥스, 넥슨 게임즈, 유황양행 순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황양행 어제 좀 많이 내렸었는데 오늘은 또 약간 상승 시도를 하더군요. 이제 팔 만큼 팔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기관들이 다시 관심을 갖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렉나자라는 이 신약이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도 시장에서 여러 가지 주가로서 또 향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 성광밴드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가 순서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종민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소장 그리고 전태진 와운의 파트너 이렇게 두 분과 오늘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 첫 번째 인기 상승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부터 LG화학이 조금 오르는 듯 하더니 오늘 5%대 강세로 올라왔습니다. 그간 좀 소외된 종목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LG화학은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재부터 시작해서 또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도 사업을 좀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되는지 인기 급상승 종목으로 첫 번째 LG화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은 오늘 누가 좀 해주실 건가요?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도 충분히 좋은 가격대에 있는 위치에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충분히 전기차 캐짐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바닥을 최대한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가 최근에 바닥을 다져주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구간에서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이 LG화학이라든지 오늘 그나마 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그 배터리 사고 이후에 이 배터리 관련된 전고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시장을 주도할 만한 힘을 가져가기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다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성에 대한 단기 변동성을 활용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LG에너솔루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그렇고요. 지금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 네. 그리고 지금 배터리 관련 이슈에 대한 가능성, 부각이 나타나면서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외에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건 이제 좀 방망이 짧게 잡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목표가를 너무 높이 잡지 말고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서 보고 하자는 건데 네, 그럼 어느 정도의 목표를 잡아야 될까요, 저희가?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기대하고 있는 상승은 네. 한 34만 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34만 원 그 가격을 돌파해주고 지지해준다라고 네네. 한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34만 원 정도 목표가를 잡아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 LG화학을 놓고 우리가 매수와 매도 버튼 둘 중에 뭐 누를래? 그러면 우리 전태진 전문가는 뭐 누르십니까? LG화학 종목만을 두고 말씀하시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매수 누릅니다. 일단은 목표가 단기적으로 조금 그렇게 높진 않지만 한 34만 원 정도 보고 네. 방망이 짧게 잡고 매수 버튼을 누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인기 급상승 종목으로 저희 LG화학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죠. 자, 오늘 볼 두 번째 인기 급상승 종목은 루닛입니다. 의료와 관련된 AI 업체로 저희가 알고 있죠. 최근에 이제 AI 관련돼서 이슈가 될 때는 한참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루닛도 꽤 많이 조정을 받고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고 오늘 상승세가 좀 큽니다. 10%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반종민 소장이 루닛은 좀 봐주십시오. 일단
오늘 좀 상승한 이유를 좀 아셔야 될 네. 것 같습니다. 그 누리셋 자회사 그 볼파라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 인터마운틴 헬스와 유방암 검진 관련된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 체결 부각돼서 결국 이제 상승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인터마운틴 그 헬스 기업의 경우에는 그 비영리 그 의료 기업 시스템 기업 쪽에 미국 쪽에 한 400여 개의 클리닉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 볼파라를 통해서 자회사 볼파라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신규 고객의 포트폴리오가 추가되면서 루닛의 이제 주가 흐름들을 좀 잡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5월 때 동사가 그 볼파라를 좀 인수를 했는데 그 인수를 하면서 이번 성과가 첫 주요 성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따른 분위기를 봤을 때는 미국 쪽에 좀 분위기가 좀 더 긍정적으로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좀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역시나 지금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AI 의류 쪽에 좀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오늘 좀 같이 좀 부각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는 아직까지 좀 유효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음 달 그 13일부터 17일까지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그 에스모 2024에서 AI 바이오 마커 플랫폼인 루니스코프를 활용한 연구 초록 1편을 좀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대감을 봤을 때는 9월 중순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루닛의 경우에는 지금 매수 관점으로도 좀 그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영업 손실을 좀 계속 좀 기록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전체 매출의 해외 매출이 한 83%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그 볼파라를 통해서 확대가 계속 좀 이뤄진다라는 내용들이 좀 더 나와주게 된다 한다면 오히려 하반기 그 연말 때는 4분기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좀 가시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음 달 그 중순까지는 좀 끌고 가볼 수 있겠지만은 그 이후로부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과 개별적인 이슈를 포함해서 봤을 때는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루닛이 10만 원을 넘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47,000원대니까 앞서 52주 전체 가격 나오면서 한 48% 정도의 주가 하락이 1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회복할 때가 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거래량 오늘 좀 많이 나왔네요.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전에 그 작년이죠. 그 유상자, 무상자를 좀 진행을 했던 것에 대한 압박감은 항상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올라가는 시점을 봤을 때는 그 이번 거래량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한 5만 5천 원대까지는 좀 보고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루닛도 매수 매도 버튼 중에 매수 누르십니까? 예, 매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루닛 최근에 이제 AI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의료 AI 쪽에 뭐 부각받는 몇몇 업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그 중에 하나인데 루닛 오늘 강한 상승세 10%대의 강세가 나오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한번 VI 걸린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죠. 권민정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지금 VI 발동된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는 TDS팜이 하방부에 발동됐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방 VI와 하방 VI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조금 주가도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뒤를 이어서 프롬바이오도 상방 VI가 발동됐고요. 그 뒤에는 지어소프트와 리튬포어스, 또 셀리드가 하방부에 발동되면서 오후 들어서는 하방 VI가 좀 많이 나오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VR 특징주 통해서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R 특징주는 TDS팜입니다. 바로 어제 상장한 종목인데요. 피부로 약물을 전달하는 경피약물 시스템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상장한 어제는 공모가 대비 300%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일명 따따블을 기록했는데요. 신규 상장주가 따따블을 기록한 건 지난 1월 현대힘스에 이어 7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장중 변동성이 무척이나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그런 점이 느껴지실 텐데요. 장 시작 후에 마이너스 22%까지 하락하면서 3번의 하방 VI가 발동됐고요. 뒤이어 또다시 16% 급등하면서 3번의 상방 VI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뒤이어 하방 VI와 상방 VI가 다시 걸리면서 현재는 1%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또 오늘 상장한 M83이 현재 거래대금 1위로 삼성전자 거래대금의 4배의 가량에 더하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시장에서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종목 장중 변동성이 이후에도 크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VR 특징주는 포스코 DX입니다. 오늘 2차 전지와 네이버 등 소외된 섹터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 그룹주도 오랜만에 강세를 보이는데요. 현재 포스코 DX가 7.2% 상승, 포스코 퓨처엠 4%, 포스코 홀딩스도 3.9%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스틸리온도 모두 상승하면서 포스코 그룹주 6개 종목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포스코 DX인데요. 11시 40분경 10% 넘게 상승하면서 상방 VR가 발동됐고요. 현재도 7%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후장 급등 종목, 인기 급등 종목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저희가 뽑은 오후장 인기 급등 종목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TDS팜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이제 VI 걸린 종목들 저희가 좀 살폈는데 계속해서 거래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게 어제 이제 따따블, 이른바 따따블에 네. 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거래일인데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전태진 전문가하고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TDS팜이 어제 신규 상장한 굉장히 좀 따끈따끈한 종목들이죠.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던 부분이었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들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DS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개발해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주사 빼고 이제 피부에 바르거나 붙이는 걸로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는데 어제 상장하고 나서 흐름을 좀 보게 되면 회전율이 500%를 넘어섰어요. 회전율이 500%를 넘어섰다는 이야기는 일단 회전율은 거래량을 상장 주식수로 나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회전율이 크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투자자들 간에서 손바뀜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500%의 회전율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단순히 단타로만 봐야 될까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오늘만 보더라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상승했던 원인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매각 제한, 락업 물량이 좀 적었던 부분들도 있고 다만 이제 그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는 한 달 안에 또 나올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이제 어차피 신규 상장주는 딱 상장하는 날 수익 실현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는 이 기업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 분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신규 상장주 없는 그런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 실현을 하면서 비중을 낮추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상장할 당시에 공모를 받으셨다면 그렇죠. 차익 실현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고 신규로 접근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네,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주식이 상장되고 나면 적정가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공방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 뭐 저렴하게 상장됐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오를 테지만 또 따따블이 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의 향방에 대해서는 조금은 시간을 두고 바라보자 이런 의견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TDS팜 신규 상장 종목 중에 따따블이 나온 게 7개월 만인가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대임스 이후로 나왔는데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만큼 시장에서 주도주가 좀 부재하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주도주가 부재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네.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수익은 챙겨가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어제 따따블 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음봉이긴 한데 주가는 0.38% 지금 오르고 있기는 합니다. 자, 다음 인기 급상승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급상승 종목은 포스코 DX인데요. 자, 포스코 DX를 가지고 반정민 소장하고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포스코 DX도 지금 7%대 강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랜만에 그래도 21선 위쪽으로 좀 올라오는 듯한 모습인데요. 분석을 좀 얘기 들어보죠. 예, 개인적으로는 이 포스코 DX의 경우에는 뭐 작년처럼 뭐 기하급수적으로 막 크게 올라가거나 네네.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좀 분위기가 2차 전지든 여러 가지 좀 분위기가 그 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박스권 매매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해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있습니다. 2분기에 대해서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네. 못했는데 이게 EIC 자동화 사업 부문은 신규 수주에 대한 감소가 좀 어느 정도 됐던 부분들도 있고 심지어 2차 전지 전방 산업에 대해서 약세가 좀 계속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실적적인 분위기들은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은 동사에서 이제 내용이 나온 건 뭐냐면
보면은 신규 수주가 줄기는 했지만은 수주 잔고는 안정적이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3분기 때 실적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하면은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 2분기 실적은 기본적으로 좀 바닥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솔직히 바닥은 어디인지 모릅니다만 결국은 심리적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 보니까 포스코 DX의 경우에도 좀 일부 반등을 주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실적이 다이나믹하게 오르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에 대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이다라는 네. 말씀 드리겠고요. 그 동사의 경우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원가 절감 그리고 DX 사업의 발굴에 좀 주력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결국은 뭐 어떻게 신규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매출을 확대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 때 실적을 기대하기보다는 결국은 모멘텀에 대해서 기대감을 통해 끌어올릴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계열이다 보니까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좀 그 반영이 된 것 같고 2차 전지에 따른 뭐 저점 매수 관점이 좀 투자 심리가 좀 묻혀 있다 보니까 네. 복합적으로 좀 연결될 시점이다라고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는 투자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적절하게 좀 투자 전략을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 구간을 딱 정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한 60일 그 이동평균선 시점을 봤을 때는 한 32,000원 정도대를 목표가로 잡고 거기에서 분할 매도를 좀 취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추후에 지금 가격보다 더 하락하게 된다 한다면 그때 다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박스권 매매로 좀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드립니다. 포스코 DX를 저희가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소재주들의 전략하고 비슷하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거의 이제 그렇게 좀 비슷하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 인기 급상승 종목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네이버를 좀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네이버가 지금 거의 5%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태진 전문가하고 한번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네이버 최근에 그러니까 게임주, 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또 오늘 AI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면서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일단 하반 경직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이 종목들이 좀 다이나믹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가장 큰 제가 지금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시장 자체가 너무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뭐 개별 매매를 하기에는 애매한 시장이긴 해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의 영역에서 좀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뭐 매수 매도의 여부를 여쭤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네이버는 매수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손이 개인적으로. 나가진 않는다. 지금 네. 현재는 어느 정도 돼야 손 나갈 것 같으십니까? 네이버 자체 저는 네. 손이 안 나갈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최근 수급 쏠림이 강한 쪽 종목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주도주라든지 특정 섹터가 네. 딱 이어진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순환매되는 장세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그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네. 분들의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네이버 회사가 안 좋다는 얘기는 저희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 워낙 여러 가지니까 더 좋은 게 있는데 굳이 우리가 지금 네이버를 볼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네이버는 지금 15만 한 5천 원대를 저점으로 보고 그 정도 가격 내려가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4.9% 정도 네이버 오늘 반등이 나와서 오후장 인기 급상승 종목으로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죠. 반종민 소장 그리고 전태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